아침에 밥을 먹고 나면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지고 점심을 먹고 나서는 몸이 무겁고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립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이유도 모른 채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혈압은 야금야금 오르고 공복 혈당은 점점 높아지며 좀처럼 줄지 않는 배둘레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혹시 내 몸에 무슨 큰 병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동시에 치명적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진행 중인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혈당 스파이크가 단순히 당뇨병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당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혈당은 당신의 노화 속도이며 심장병과 치매, 그리고 각종 만성 염증 질환과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인 시작점입니다. 현대인의 거의 모든 질병과 노화의 중심에 혈당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당은 현대인 대부분이 신경 써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강 지표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성인 3명 중 1명은 이미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당뇨 전 단계에서조차 심장병, 뇌졸중, 치매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혈당 관리는 더 이상 특정 질병 환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건강한 삶을 원하는 모든 현대인의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혈당은 음식만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식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잘못된 식사 습관, 부족한 운동,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짧은 수면까지 모두 혈당을 올리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높아지는 초기에는 아무런 특별한 증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피가 끓는 것처럼 뜨겁지도 않고 심장이 아픈 것도 아니며 온몸에 통증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과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리 없이 번지는 불길처럼 우리의 몸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죠. 혈당 스파이크, 즉 식후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는 현상은 거의 모든 현대인들의 식단과 생활 습관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흰쌀밥, 흰빵, 시리얼 한 그릇은 혈당을 폭발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점심시간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국수, 라면, 짜장면, 떡볶이와 같은 고탄수화물 식단은 또 한 번 혈당을 치솟게 합니다. 저녁 식사 후 습관처럼 마시는 달콤한 커피, 한 잔이나 떡, 과자 등은 잠들기 직전까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사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의 혈당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밀어넣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세포들에게 긴급 명령을 내리는 사령관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명령에 점점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마치 계속해서 빨리빨리를 외치는 상사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듯 세포들이 인슐린에 저항하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아무리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도 포도당은 세포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무리하게 짜내야 하고 결국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췌장이 지치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당뇨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 속에 높은 농도로 떠다니는 당은
우리 몸의 모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포도당 분자가 혈관 벽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설탕에 절인 과일이 딱딱해지듯 이로 인해 혈관은 탄력을 잃고 점점 딱딱하고 울퉁불퉁해집니다. 유연하고 매끄러워야 할 혈관에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은 이를 복구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상처 위로 불필요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맥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며 결국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광범위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최근 의학계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혈당과 치매의 관계입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은 뇌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 공급을 방해합니다. 뇌세포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기능이 저하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뇌가 위축되고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저하가 빠르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은 최근 제3형 당뇨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뇌가 인슐린 저항성을 겪으며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혈당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혈당은 아프지도 않고 경고음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단순히 나이 탓을 하고 배가 나오면 그냥 살찐 거지 뭐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용히 혈당 스파이크가 당신의 혈관을 갉아먹고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몸은 안전할까요? 간단하게 자가 진단 리스트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도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가 진단만으로는 정확한 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혈당을 직접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공복 혈당 검사나 식후 2시간 혈당 검사 외에도 요즘은 집에서 간편하게 자가 혈당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층적인 관리를 원한다면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여 식사 전후, 운동 후, 수면 중 등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의 추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정확한 숫자는 생활 습관 개선에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스파이크는 식후 1-2시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므로 이때의 혈당을 측정하여 자신의 식단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치솟는지 직접 확인하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혈당은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의외로 아주 단순하고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혈당은 놀랍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실천입니다.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식사 순서입니다. 무조건 채소부터 드세요. 신선한 쌈 채소, 샐러드, 나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닭가슴살, 생선, 두부 등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현미밥, 통밀빵 등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이섬유가 포도당의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 상승폭이 30% 이상 낮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식사 후 소파에 눕거나 TV 앞에 앉아 있으면 혈당은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대신 식사 후 10분부터 15분까지 가볍게 걷거나 집안을 서성이는 등 몸을 움직여 보세요. 식후 가벼운 활동은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여 혈당을 20% 정도 효과적으로 내려줍니다. 점심시간 후 회사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흰쌀밥, 흰빵,
흰 밀가루로 만든 면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대신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등 통곡물, 잡곡, 통밀빵 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콩류, 견과류, 씨앗류, 베리류와 같은 저혈당 지수 식품을 적극적으로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혈당 안정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지방인 아보가도,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등도 적절히 섭취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급등을 막아주세요. 반대로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와 과자는 혈당을 폭발시키는 공공의 적임을 기억하고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탄산음료, 가당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 에너지 드링크 등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간 음료는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런 음료 대신 물, 블랙커피, 무가당차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갈증이 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혈액 속 포도당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즉,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주 2에서 3회만 꾸준히 해도 놀랄 만큼 혈당 관리가 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스쿼트, 푸시업, 런지, 플랭크 같은 아주 기본적인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단 오르기나 동네 산책 등 일상 속에서 근육을 사용할 기회를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과식을 유도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에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혈당 안정화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 충분한 휴식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 중 식사 시간을 8배에서 10시간으로 제한하고 14에서 16시간을 공복 상태로 두는 방식인데, 이 방법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췌장을 쉬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짧은 공복 시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질병 예방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만성적인 피로감과 식곤증이 사라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식후에도 졸음 없이 상쾌하게 업무나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밤사이 숙면을 통해 얻는 편안함은 혈당 관리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꾸준한 혈당 관리는 비단 당뇨병 예방뿐만 아니라 피부 트러블 감소 및 피부 건강 개선, 만성 염증 감소, 심지어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기분 변화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당은 당신의 전신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맑은 정신, 활기찬 몸, 건강한 혈관은 모두 혈당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혈당은 곧 당신의 노화 속도이며 당신의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먹고 식사 후에 무엇을 하며 오늘 밤 얼마나 잘 자느냐가 바로 당신의 혈관 건강과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이 글을 읽은 순간부터 여러분의 선택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혈당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일과 같습니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만약 자가 진단 결과 해당되는 항목이 많거나 공복 혈당 수치가 위험 범위에 있다면, 또는 이미 혈당과 관련된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개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